안녕하세요. 오늘은 투자 마인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왜 개인 투자자는 항상 고점에서 사게 될까로 정했는데요. 사실 우리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해 봤을 그런 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주식을 하다 보면 이렇게 고점에서 특정 종목을 매수하는 일이 반복되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지고 경험이 축적되고 지식이 축적되면서 본인만의 어떤 투자 스타일이 정립이 되고 난 뒤에는 줄어들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의 투자자의 심리적인 문제로 인해서 반복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보통 고점에서 매수를 하게 됐을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나는 왜 이렇게 매매를 못할까? 이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될 수가 있죠. 사실 이 문제가 개인만의 문제냐? 그렇게 보기보다는 어떤 시장 구조와 인간 심리가 함께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현상에 가깝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왜 개인 투자자가 자꾸 고점에서 사고 싶어지는지 그 원리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말씀부터 드리고 싶네요. 고점 매수를 개인만의 실수라고 볼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겠죠. 결과만 놓고 보면 어떤 종목을 우리가 비싸게 산 것이기 때문에 실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매수 과정을 들여다보면 상당히 많은 그 개인 투자자들이 비슷한 패턴으로 움직여요. 왜 그런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렇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어떤 종목이 가격이 오르게 되면 더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가격이 떨어지면 더 위험해 보일 때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모든 그 투자 주체들이 기업의 본질 가치를 보고 판단을 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대부분은 현재 해당 종목의 어떤 눈에 보이는 그 주가의 흐름에 영향을 받습니다. 즉 주가가 계속 오르고 있으면 그 종목이 실제의 가치보다 더 좋아 보이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많이 떨어지고 있으면 좋은 기업이라도 섣불리 접근하기가 어려워지죠. 그래서 고점 매수는 어떤 한 사람만의 실수가 아니라 시장의 구조 속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집단적인 행동 패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럴까요? 그 첫 번째 이유로 생각할 수 있는 게 포모 현상인데요. 이게 뭐냐면 좋은 기회를 놓칠까봐 두려워하는 심리죠. 하필이면 이 감정이 주가가 강하게 오를 때 커지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 2차 전지 폭등을 갈 때 뭐 에코프로라는 종목이 있었죠. 에코프로 BM 뭐 이렇게 어떤 종목이 며칠 동안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르는 상태에서 뉴스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게시판을 가봅니다. 인터넷에. 반응이 매우 좋습니다. 투자자들의 반응이. 그럼 이제 그때부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생겨요. 지금 안 사면 더 올라가는 거 아닐까? 아니면 조금 비싸 보이긴 하는데 더 갈 수도 있지 않을까? 또는 남들은 다들 수익 내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못하는 걸까? 이때 중요한 점은 사람이 손실만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기회를 놓치는 그 자체도 손실처럼 느낀다는 거죠. 즉 실제로는 돈이 잃은 것이 아닌데 내가 매수를 못한 것, 특정 주식을 사지 못한 것이 마치 손해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니 분석보다는 행동이 먼저 나오게 되죠. 기업이 왜 오르는지, 지금이 어떤 단계인지, 앞으로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이런 점을 차분히 살펴보기보다는 일단 사고 봐야겠다. 이러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포모라는 게 개인 투자자가 고점에서 진입하게 되는 가장 강력한 심리적인 원인 중 하나가 아닌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이런 개인의 심리가 아니라 어떤 시장의 수급 구조인데요. 어떤 종목이 상승을 하게 되면 시장에서는 상승 종목으로 자금이 쏠리는 모이는 그런 현상이 나옵니다. 먼저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올 수가 있겠죠. 주가가 오르게 되면 그 종목이 더 많이 보이고 또 자주 보이고 더 많이 언급되고 더 많이 검색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 주가 상승이라는 게 단순한 가격 변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관심과 노출을 함께 끌어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한국 시장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바로 순환매와 테마 쏠림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차 전지 섹터에서 특정 종목이 먼저 올라가기 시작할 때 그렇게 되면 유사 테마군에서
아직 오르지 않은 종목들까지 이 상승 흐름이 전파가 되기 시작해요. 그렇게 어떤 특정 종목이 아니라 특정 그룹이 여러 개의 다수의 종목이 움직이게 되면 시장에 참여한 투자자들은 이 섹터가 지금 시장의 중심이다는 어떤 공통 인식을 가지게 되죠. 그렇게 되다 보니 한 종목의 급등으로부터 시작된 주가 어떤 시장이 주식 시장이 대마를 형성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관련된 종목으로 그 자금이 확산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시장 전체에서 어떤 유동성이라는 것은 어떤 제한되어 있는데 특정된 테마에 자금이 너무 많이 몰리게 되면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테마나 순환매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더해서 일정 수준 이상 시가총액이 커지게 되면 우리가 패시브 자금이라고 하죠. 그 펀드들 지수를 추종하는 어떤 패시브 자금의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패시브 자금이라는 게 지수를 추종해야 되기 때문에 특정 종목 하나의 흐름에만 이렇게 자금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주가가 상승하고 시가총액이 증가하면서 해당 섹터가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게 되면 지수를 추종하기 위해서 그 상승된 섹터의 본질적 가치와는 조금 무관하게 무관하다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그 본질적 가치를 넘어서는 매수세가 형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시브 자금이라는 건 지수만 정확하게 추정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특정 섹터가 지수 내에서 비중이 커지게 되면 평소에는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결국 지수 추종을 위해서는 그 특정 섹터를 매수를 해야만 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하게 되면 어떤 종목이 상승을 하게 되면 개인부터 시작해서 특정 테마를 추종하는 자금에 이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패시브 자금까지 이렇게 수급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이 흐름이 대부분 상승 초반이 아니라 중후반에서 강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가가 올랐을 때 수급이 더 강하게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간이 가장 좋아 보일 수 있지만 동시에 가장 늦은 구간일 수가 있는 거예요. 다음 세 번째 단계가 아니라 이유. 뉴스와 가격의 관계입니다. 많은 분들이 뉴스가 나오면 주가가 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상당히 많은 경우에 주가가 먼저 움직이고 뉴스는 그 뒤에 부각됩니다. 왜냐하면 시장은 미래를 먼저 반영하려고 하기 때문인데요. 어떤 재료가 생기면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늘 정보의 비대칭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료가 생기는 시점과 그 재료가 시장에 반영되는 시점에 시간차가 있어요. 그럼 어떤 호재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빠르게 움직이는 자금이 먼저 반응을 하고 그 다음에 초기 매수 자금들이 들어오면서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 호재라는 것이 전파가 되게 되면 대중들이 관심을 가지면서 뉴스가 크게 나오게 됩니다. 이래서 뉴스라는 것이 종종 출발점이 아니라 이미 진행된 흐름을 설명해주는 그 결과적인 측면이 좀 많습니다. 그럼 여기서 생각해야 될 개념 중에 하나가 재료 소멸이란 얘기예요. 오래되신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지만 뉴스가 나오면 매도를 하는 거죠. 재료 소멸. 즉 알려지기 전에는 호재였지만 주가가 오르게 되면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져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신선한 재료가 아닌 거죠.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뉴스를 보고 매수를 하지만 시장에서 빨리 움직이는 자금들은 오히려 그 뉴스 시점에서 매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한 번에 다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들어오는 매수세를 보면서 분할 매도를 하겠죠. 왜냐하면 이러한 시점이 대중들에게 재료가 인식이 완료되면서 기대가 반영되는 그 구간의 종착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뉴스가 나오면 추가적으로 더 오르는 것이 아니라 뉴스가 나올 때는 이미 많이 오른 뒤일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국내 시장에서는 이 재료 소멸 구간에서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뉴스를 보고 나서 들어가는 매매는 생각보다 높은 확률로 고점 근처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많이 설명드리지만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하고 싶으실 때는 해당 기업의 사업 보고서를 보시고 경영진들이 본인들의 회사에 대해서 이야기한 내용들을 수집해 보시면 이 회사가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이런 측면에 좋은 점이 있겠구나. 그런 걸 알고 나서 적절히 조정을 잘 받은 좋은 가격일 때 조금씩 분할해서 들어가는 게 나을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앞에서 설명한 세 가지를 합쳐보면 시세의 마지막 단계에서 자주 보이는 모습을 파악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거래량이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이 들어오니까 그런 거죠. 두 번째, 주가의 변동성이 커집니다. 매수세는 기대를 가지고 들어오지만 반대로 불안감도 작동을 하거든요. 급등을 하게 되면. 그래서 기대와 불안이 동시에 작용을 하면서 변동성이 커져요. 세 번째, 뉴스와 관심이 집중됩니다. 사람들이 그제서야 그 종목을 주목하기 시작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뉴스가 터지게 되면 많이 나오게 되면 다양한 경제 매체들이 있잖아요. 그 이후에 개인 투자자의 유입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시가총액의 증가에 따라 추종 자금이 붙는 구조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주가가 잘 올라가는 이 시기가 굉장히 강해 보일 수 있습니다. 차트도 좋고 뉴스도 좋고 거래마저 활발해요. 그래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 구간을 보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시기가 오히려 시세의 후반부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시장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용할 때 먼저 움직이는 자금이 있고 많은 사람이 모두 알게 된 그럴 때 들어오는 후발 주자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대중이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가격이 많이 움직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계에는 가장 매력적으로 보일지라도 동시에 가장 조심해야 하는 그런 구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항상 지금 사고 싶어질까요? 이게 인간 심리의 자연스러운 특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눈앞에서 내 눈으로 확인되는 현상에 더 강하게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주가가 오르지 않으면 좋게 느껴지기 어려운 거죠. 그런데 주가가 오르면 그것이 그 종목에 대한 좋은 어떤 생각에 대한 그 증거로 받아들이는 거죠. 컵 봐라. 이 종목 실제로 주가가 오르고 있잖아.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반면에 아직 오르지 않은 구간은 불확실하게 느껴진다 이거죠. 아무리 상승 논리가 갖춰져 있어도 눈앞에서 오르는 장면만큼 강한 확신을 주지는 못합니다. 즉 사람은 가능성보다는 확인된 움직임에 끌리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 쌀 때는 오히려 무섭고 많이 오른 뒤에는 오히려 안심이 됩니다. 다시 왜 그렇다고요? 확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확인이.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한 부분인데요. 원래 투자라는 게 비싸지 않을 때 접근하고 너무 많은 기대가 반영되기 전에 매도를 판단하는 게 중요한데 인간 심리는 정반대로 작동을 해요. 많이 오르면 오히려 안전해 보이고 많이 빠지면 위험해 보입니다. 그래서 오를 때 사고 떨어질 때 팔게 됩니다. 결국 개인 투자자가 고점에서 사게 되는 이유는 판단력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인간의 본능이 이 시장에서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동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가격이 높은가 낮은가 이것만 보는 게 아니라 지금이 어떤 시세 형성에서 어떤 단계인가를 먼저 생각해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종목이 왜 오르고 있는지, 아직 초반인지 중반인지, 아니면 이미 많은 기대가 반영된 후반부인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차트만 볼 게 아니라 심리, 수급, 뉴스, 시가총액 변화, 어떤 추종 자금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함께 봐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오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좋은 투자라고 판단을 하지 않는 습관을 갖추는 거죠. 주가 상승이 좋은 기업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좋으니까 주가가 올라가겠죠. 그런데 이미 오른 주가는 상당수의 어떤 많은 기대감이 반영되었다는 징표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는 지금 오르니까 사야지가 아니라 이 종목이 왜 오르는가? 지금은 상승 흐름에 어느 정도의 단계에 와 있는가? 이 질문을 항상 의식적으로 먼저 던져봐야 됩니다. 결국 투자는 타이밍 게임이 아니라 이렇게 시세를 형성하는 그 구조를 이해하는 게임에 가깝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내용을 짧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고점에서 사는 이유는 단순히 조급해서만이 아닙니다. 기회를 놓칠까 두려운 포모가 있고 상승 종목으로 관심과 수급이 몰리는 어떤 반복되는 구조가 있고 그리고 뉴스는 대개 가격 상승 이후에 따라서 나오고 그리고 이러한 뉴스로 확인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사람이 더 쉽게 확신을 느끼고 매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점 매수는 어떤 개인의 어떤 매매상의 실수라고만 이렇게 단정짓기보다는 오히려 그 반대로 시장의 구조와 거기에 연동된 인간 심리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나오는 결과라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해를 하고 나면 다음 매매를 하실 때는 단순히 왜 나는 또 물렸을까 뭐 이런 게 아니라 내가 과연 지금 시세에 어떤 단계에서 반응했는가, 적절한 단계에서 내가 매수 충동을 느끼고 있는 건가, 이런 식으로 본인 스스로에 대해서 한 단계 더 깊이 있는 관점으로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지금까지 좀 긴 시간 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늘은 여기서 그만할까 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